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나와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대통령. 아마 여러분 각자 바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뭐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좀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네. 예, 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좀 열심히 많이 소통하고자 하는 제 진정성을 보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리고 과수석 졸업하셨어요? 예, 과수석 졸업했습니다. 예. 그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네.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정치적으로. 그런 각오를 딱 하고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사죄를 드리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사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국민들께서 다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요리에 비빔밥 쓰셨어요? 이거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쓰신 거예요? 진짜 잘하세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섞기만 하는 건 나중에 일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다양한 각기 다른 재료들이 네. 그 고추장과 참기름과 해서 이렇게 섞임으로써 네.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다 개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같이 융합해서 하나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아주 새로운 어떤 발전과 도약,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 비빔밥을 바라봅니다. 조리사다우십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 정책 비전을 밝힌 다음에 중산층 재건을 위한 국민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여성부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여성 대통령 얘기하시니까 여성 하는 거 좋은데요. 제가 어쨌든 면접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면접에서는 그 이력서는 일단 찢어놔야 됩니다. 예. 지금 정치가 불량 정치 맞죠? 예,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쇄신, 그래서 정치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지금 뭐 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그거를 직무 능력으로 나누게 되면 한 9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한 290개 정도는 이미 표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머지도 빨리 그 표준을 만들어서 뭐 어떤 일자리를 가겠다 그러면 그 직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냐 하면은 학벌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 그 공교육 정상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은 입시와 또 뭐 경쟁 이런 거에 매몰돼서 내 꿈이 뭔지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데 이제 이런 데서 해방이 되게 되면 자신이 꿈이 뭐고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그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육 체계의 근간을 바꾸겠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금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예전에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행동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이 표를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진정성 있게 어떤 재원도 확실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노력을 할 때 그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제가 다 제쳐놨습니다. 실천하지 못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약속한 거는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후보님의 약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또 차별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또 경제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아주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지도도 좀 올랐다고 해서 조금 속칭 재미를 좀 보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편견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남녀 이런 걸 상관 안 하고 보신다는 증거가 있는데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냐 할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건데요.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 안보관 또 세계관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륜과 국제적인 경험이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께서 흉탄에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제가 걱정했던 것이 휴전선이 과연 안전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때에 여성 대통령으로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 영토에 관한 문제는 이거는 협상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철저하게 지킨다. 폭침을 가지고 그걸 폭침이라고 안 하고 침몰이라고 그러면서 재조사 운운하는 이런 북한의 눈치를 보는 사람 또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에 대한 위로는커녕 이 NLL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과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후보의 단호함은 제가 볼 땐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예. 대단하신 분이다. 다 느끼고 우리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화 안 나세요? 예, 질문. 아니, 이게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화가 나실 텐데 많지 않은데 그 화를 한 번도 반응을 안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됩니다. 저도 본인이 굉장히 지금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요, 이게 화가 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꾹꾹 눌러서 참으면 그거는 팍 폭발을 하니까 참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경우는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이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야당 대표하면서 허구헌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비판도 많이 듣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내가 그때 미치지 않고 살았던 게 기적이 아니냐 하고 스스로 돌아보던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져온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최종 스피치. 네, 그 자리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의 국민 면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면접을 보면서 합격점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국민들의 생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가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 인생 모두를 바쳐서 국민 행복에 헌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